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외 뉴욕 증시 시간외 선물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중 첫 번째 관세 협상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됩니다. 기다려 보죠. 자, 영민 매니저 이런 즐거운 마음을 안고 일단 일발을 출발한 후에 우리가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국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오늘 이제 제가 공략할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사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시장 복귀를 좀 해보면 좀 부진했잖아요. 특히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또 1%가 넘는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또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도 역시나 AI 신약 개발과 또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 그리고 반도체하고도 또 연결고리가 있는 토모큐브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홀로토모그래프 HT라고 하는 요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 홀로토모그래프는 빛의 이제 간섭과 회절 현상을 이제 극복해가지고 요걸 이제 활용해서 물체 내부의 이제 구조를 3D로 이제 재구성하는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첫 번째는 일단 신약 개발과 관련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포를 또 투과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통 이제 세포를 관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3D, 소위 말해서 이제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3차원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생물 세포를 실시간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서 굉장한 이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파로사이 바이오라는 종목이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대표 수혜주로 또 부각이 좀 되면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흐름이 오늘 시장까지도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를 한 리커전 파마, 요 기업은 아마 연초에 또 화제가 좀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리커전 파마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현미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토모큐브라는 이제 기업은 염색되지 않은 세포 손상이 없는 데이터만은 오직 전 세계에서 요 회사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요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글이 조금 작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형광 염색으로 인해서 세포 손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세포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려고 하면 형광 염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해서 세포 분석을 하는데, 분석은 가능하지만 이걸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토모큐브가 가지고 있는 HT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은 비표지 이미징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세포 손실이라든지 형광 염색이 없이도 살아있는 세포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이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포를 바로 치료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요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이 토모큐브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또 아래쪽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3차원 세포를 우리가 이제 현명으로 관찰하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그런 실험 많이 해봤잖아요. 뭔가 이제 스포이드로 뭐 물을 한 방울 떠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압착을 해서 현미경으로 이제 보는 거, 그거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텐데, 살아있는 3차원의 이제 세포를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일단 잘라야 되잖아요. 죽이거나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세포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역시나 치료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죠. 근데 홀로토모그래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적으로 이제 빛의 간섭 회절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내부 구조를 3D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거나 자르지 않고도 세포의 3D 영상을 그대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의 이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AI 신약 개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사실상 이 홀로토모그래프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이에요. 역시나 네.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사실 이제 원자 현미경 뭐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도 검사 장비를 만들 때 이 비전 인식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3D 입체 검사 기술이 많이 활용이 좀 되는데 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이 미세전극 통로라고 할 수 있는 TGV를 파손 없이 이제 3차원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기판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TGV라고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걸 검사하다가 유리기판 자체가 아무래도 성격 자체가 쉽게 좀 깨질 수 있는 성격을 예.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만들어 놓고 검사하다가 기판 자체가 이제 좀 깨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3차원 이제 3D 차원으로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서 유리기판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 요것도 역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네. 상용화 단계로 이제 진입을 좀 시켜놓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과 또 해외 한 2개 정도 이제 기업들하고 양산이 이제 공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반도체 특히 유리기판 검사 장비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장되고 난 이후에 워낙 또 독특한 이런 네. 이력 때문에 네, 주가가 그러네요.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연초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뭐 3개월 보호해서 물량들 좀 풀리고 오버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세게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월부터 다시 이제 서서히 추세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뭐 마음 AI도 상한가 갔었고 파라스 아이 바이오도 상한가 갔었고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토목큐브도 직전 고점에 대한 이제 트라이가 한번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을 좀 탈피해서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전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지금 또 이제 프리마켓에서 한 2%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 2만 원 정도를 제가 매수 가격으로 딱 잡아드릴게요. 장중에 항상 요즘에 뭐 프리마켓에서 조금 튀어 올라가면은 꼭 장중에 눌림목 조정이 좀 네네. 들어오거든요. 그런 눌림목 조정을 활용해서 2만 원 정도 매수 가격을 한번 설정해 보고요. 목표가는 2만 3천 원, 손절가는 1만 7천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토모큐브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게 많아서 어디로 좀 네. 이게 편입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는 거면 바이오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AI로 관찰한다고 하니까 네. AI 솔루션 같기도 하고 유리기판을 검사도 하면 약간 이게 반도체 반도체인 쪽으로. 것 같고요. 어디에다 넣어야 되나요? 오늘 이제 토모큐브는? 제가 포커스를 네. 좀 맞추고 싶은 건 역시나 또 AI 신약 개발 AI. 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또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좀 커지고 네. 있고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스아이 바이오가 바이오니모하고 또 협력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미경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시장과 이제 접목될 수 있다라는 게 토모큐브의 가치를 이제 가장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일단 AI 신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토모큐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볼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관세 협상. 의구심도 있었지만 너무나 맞습니다. 깔끔하고요. 상당한 진전, substantial progress라는 표현을 다 썼습니다. 네. 허리펑도 진전, 맞아요. 스컷 베센트도 진전.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드디어 첫 번째 공식적인 성명이 나온다는데 맞습니다. 좋아라 해도 되죠? 이거는 좋아해도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트럼프 이제 미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통해서 이제 상당한 진전이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 트럼프의 언급만 해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도 직접적으로 해줬어요. 네, 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공동 성명을 또 네.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또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사실 처음에는 시장에서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미중 어떤 무역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마감했고 우리 국내 증시도 지난 금요일 날 거의 코스닥이 1%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그냥 마무리될 것이라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됐다. 네. 서로 이제 큰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또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합의에 도출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또 이제 10여 그 공동 성명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비트코인도 10만 5천 달러를 돌파를 하는 등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관세 협상이 잘 흘러가고 있고 다만 이제
포괄적인 협상을 하는 데까지는 합의에 도출하는 데까지는 뭐 상당 시간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첫 단추가 굉장히 잘 깨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의 어떤 이제 협상이 서서히 완화가 되면서 지난번 영국 그리고 또 이제 뭐 인도, 일본, 우리나라와 순차적인 어떤 이제 무역 협상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관세로 인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뭐 리딩하고 있는 네. 거나 마찬가지인 게 지금 주식을 사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가 협상이 좀 완화가 되고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줄 걸 내주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에 도출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5월 달 세링 메이가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5월 달에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뭐가 나올까요? 아니면 일단- 방향성만 나올까요? 뭐 시장은 80% 깎아준다, 맞습니다. 50%로 낮춘다. 맞아요. 지난번에 뭐 예상했던 거는 네. 이제 한 50% 정도를 낮출 것이다라는 낮추시죠? 예상이 있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공동 성명에서 발표가 되면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올까요?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합의에 도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공동 성명의 발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시장에서 좀 세부적인 뭐 50%라든지 다만 이 세 자릿수 말도 안 되는 관세는 네. 확실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 70% 할인될지 50%또 깎아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관세가 완화되는 거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시일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공동성명 발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더 크게 또 환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직접적으로 주말 동안에 어떤 이제 지각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중대한 발표가 있었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지금 나왔죠. 지나가고 있는 네,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무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관계 개선 또 그리고 이제 관세 완화 요 부분을 가장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수준의 어떤 합의에 도출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당분간 특히 이번 네. 주는 어떤 시장의 어떤 강한 훈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민 매니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전망을 또 네. 해보죠. 준호 매니저도 이게 방향성 요 정도인데 시장을 좀 더 디테일도 원하기도 하고 네. 진짜 원하는 건 뭐 준호 매니저 네. 얘기했지만 정상 만남이 뭐 언제냐 요 정도인데 지금 시간 외에는 일단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 네. 증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 디테일로 들어가게 될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공동 성명문이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를 또 추측하기가 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네.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저는 관세율일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뭐 대화 잘 진행됐다 이 정도의 이제 성명문 가지고는 시장의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좀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가가 이제 예상했을 때는 지금 145% 이제 대중국 폭탄 관세가 네. 부과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50% 정도로 이제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네. 180일 동안 대중국 관세를 유예해야 유예한다.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가 이제 80% 80% 다.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타협을 한번 해보면 한 50에서 80% 사이에서 대중국 관세율이 조금 이제 낮춰진다면 네. 그 정도면 좀 의미 있는 이제 성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양국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명문에 서로 각자 지금 145%, 125% 이제 예. 관세를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그 관세율을 한 50에서 80%까지 이제 떨어뜨리는 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좀 들어가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렇죠. 이제 네. 진전이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게 했단 말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회담이 이제 잘 끝났고 결정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예. 수차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만난 건 이제 정상회담이 아니라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이제는 정상회담밖에 안 남은 거기 네,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만남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조율을 좀 하게 되겠는가. 아마 공동 성명문에 그 만남의 이제 시기와 형식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성명문 안에 담긴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좀 강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반대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빠지면은 약간 이제 김이 샌다라고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선물 지수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아까 거의 뭐 한 1.5% 이상도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 국내 증시는 어쨌든 뭐 성명문 발표하기 전에 이제 개시를 네.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개장을 좀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좋은데 있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의 10년물 국채금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4.4%예요. 달러 또 강해지고 네. 우리는 원달러 환율 또 오르고 네.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못 풀면 어떻게 갑니까 그, 트럼프가? 저는 요거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주에 풀릴 거라고 봐요. 이번 그래요? 주에 왜냐면 경제 지표들 발표가 다 줄줄이 예정되어 CPI 있잖아요. 소비에? CPI하고 PPI, 네.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소매. 지표도 나오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네. 금요일 날 이제 네.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드 데이터들은 분명히 이 관세의 심리적이든 실질적이든 영향을 좀 저는 받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 지수가 이미 2% 초반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2.4.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는 이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좀 반영이 좀 되면서 국채 금리는 저는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되면 미국 국채를 지금 집어던지는 주요 이제 매도가 누군지는 아직 네. 명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한 달이 훌쩍 좀 지나야 우리가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인지 일본인지 뭐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협상이 잘 진행되면 그 협상 진행되는 와중에 분명히 이제 구체적인 협상안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 미국 국채 사줘라. 내지는 위안화죠. 네, 미국 에너지 네. 사달라고 얘기를 할 에너지 네. 뭐처럼 역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게 했단 말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회담이 이제 잘 끝났고 결정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예. 수차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만난 거는 이제 정상회담이 아니라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이제는 정상회담밖에 안 남은 거기 네,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만남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조율을 좀 하게 되겠는가. 아마 공동 성명문에 그 만남의 이제 시기와 형식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성명문 안에 담긴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좀 강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반대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빠지면은 약간 이제 김이 샌다라고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선물 지수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아까 거의 뭐 한 1.5% 이상도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 국내 증시는 어쨌든 뭐 성명문 발표하기 전에 이제 게시를 네.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개장을 좀 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좋은데 있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의 10년물 국채금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4.4%예요. 달러 또 강해지고 네. 우리는 원달러 환율 또 오르고 네.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못 풀면 어떻게 갑니까 그, 트럼프가? 저는 요거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주에 풀릴 거라고 봐요. 이번 그래요? 주에 왜냐면 경제 지표들 발표가 다 줄줄이 예, 예정되어 CPI 있잖아요. 소비에? CPI하고 PPI, 네.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소매. 지표도 나오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네. 금요일 날 이제 네.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드 데이터들은 분명히 이 관세의 심리적이든 실질적이든 영향을 좀 저는 받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 지수가 이미 2% 초반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2.4.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는 이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좀 반영이 좀 되면서 국채 금리는 저는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되면 미국 국채를 지금 집어던지는 주요 이제 매도가 누군지는 아직 네. 명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네. 사실은 한 달이 훌쩍 좀 지나야 우리가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인지 일본인지 뭐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협상이 잘 진행되면 그 협상 진행되는 와중에 분명히 이제 구체적인 협상안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 미국 국채 사줘라. 내지는 위안화죠. 네, 미국 에너지 네. 사달라고 얘기를 할 에너지 네.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많이 사달라고 할 거고 미국 국채 사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안화 이제 평가 절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은 협상만 지금 잘 진척이 좀 돼서 정상회담까지 나아가는 길에 큰 걸림돌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요 상충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될 거라고 봐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고 뭐 이런 이제 구조가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도 다시 이제 강해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저는 뭐 이번 주 또 경제 지표들 발표 지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4% 초반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안정이 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YS킴 님도 미중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 섹터는 어떤 걸까요?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앞서 용매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 또 환율이 좀 떨어져야 우리에게 좀 훈풍이 그렇죠.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자, 준호 매니저, 미국 네. 증시 얘기 하나 더 하는데 이거는 K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자율주행 섹터인데 맞습니다. 테슬라 힘을 내고 네. 로보택시 뉴스가 막 미국 경제에 거의 다 로보택시 뉴스로 채워져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새로운 이슈는 네. 전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5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한다는 돌아온다. 것부터가 일단 테슬라의 어떤 주주들은 굉장히 크게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발언만 있었던 거지 뭐 새로운 이슈는 없었지만 일단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어떤 이제 미국의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리가 이제 네. 로보택시로 배달 사업을 하고 싶다. 원래는 네. 한 매장 수가 미국 전역에 한 628개 정도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매장 수가 40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조금 축소시키고 배달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인력이 동원되지 않은 로보택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X 계정에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이제 로보택시로 우리가 이제 배달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인 뭐 언급과 대답은 없었지만은 결국 이젠 스테이크 앤 쉐이크를 필두로 한 미국의 대형 외식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로보택시로 배달 사업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6월 1일 날 있을 이제 로보택시. 결국 이게 글로벌 모든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이제 생중계가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로보택시가 실질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게 운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이제 협력, 뭐 체계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래서 로보택시를 채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거의 장중에 300달러를 돌파하면서 307선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최근에 어떤 주가 급락 자체는 전기차 판매량 둔화로 인해서 또 그리고 관세 쇼크로 인해서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과 또 중국의 또 관계 개선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또 테슬라가 더 직접적인 또 수혜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또 실질적인 수혜주가 또 애플과 테슬라가 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그 강한 매수가 유입됐던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488달러까지 갔을 때도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기대감만으로 큰 폭의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저는 그 하락폭에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일 날 이제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로보택시가 인간과 거의 준하는 수준의 어떤 이제 운행이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과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본격적인 매출 네. 성장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제가 1분기가 마지막 제조업 기업으로서 평가받는 마지막 이제 실적 발표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받으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달은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픽 볼까요? 네. 국내에선 뭐 볼까요? 일단 뭐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 뭐 사실 직접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뭐 LG노텍과 삼성전기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핵심 기업은 결국 퓨런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삼성전기와 또 그리고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조립과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반 테슬라 진영인 현대차마저도 지금 이제 기존의 라이다 방식을 버리고 카메라 모듈과 AI를 결합해서 지금 자회사인 42 지금 개발의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현대차에도 그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지금 이제 모셔널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된 기업이 앱티브라는 기업이에요. 네. 그 앱티브에도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퓨런티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SOS랩이나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 산업의 눈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분명히 자율주행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이제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네. 드디어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리포트 중에서 영민이죠. 하나 뭐 2개 정도는 만에 하나 이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만에 하나 이게 좀 삑다선을 타면 아예 테슬라 주가를 눌러버리니까 약간 좀 이게 승부수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잘 나오겠죠, 로보택시? 뭐 저는 예. 이 몇 번 연기됐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이제 아마도 네. 완벽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6월 달에 출시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어쨌든 뭐 테슬라 주가도 일단 300달러 문턱에서 또 한번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매매 공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네. 위치예요. 300달러를 좀 뚫고 추세가 확실하게 좀 안정을 좀 찾게 되면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제 상승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예.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꽤나 이제 회복이 좀 됐는데 국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테슬라의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LNF도
여전히 지금 추세가 아직 회복이 좀 강하게 좀 되질 못하고 있고 SLS랍이라든지 뭐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에 시세가 이제 분출됐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적미적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래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결국 미중 간의 협상 때문에 가장 좀 주가에 좀 피해를 입었던 이제 세 가지 이제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애플 네. 생산 기지와 관련된 가장 큰 노이즈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네.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테슬라 역시도 만약에 미중 간의 협상이 이제 잘 진행되고 그러면 중국 내 이제 판매라든지 중국 내 이제 투자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미중 간의 이제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저는 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추세를 이제 완벽하게 좀 회복을 하면서 300달러에 이제 안착하는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그게 것 오히려,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단에서는 LNF, 뭐 자율주행 땅에서는 퓨런티어라든지 SOS랩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 회복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요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네.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6월 초 중순 이후로 그때 이제 좀 확실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이제 좀 반영을 좀 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자율주행의 성공 여부를 차라리 테슬라 주가를 보자. 300달러에 안착하면 맞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장이 똑똑하니까 그걸로 판단을 하자. 이렇게 자율주행까지 봤고요.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두 가지 종목 볼 텐데 네. YG엔터와 한화시스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G엔터 맞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YG 얘기가 나옵니다. 깜짝 실적이 네. 나왔고요. 네. 굉장히 지금 흑자로 영업이익이 전환하면서 장중에 한 15%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력한 상승이 네. 나오지 않았나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 가장 이제 주력 매출이 이제 블랙핑크와 이제 빅뱅이었는데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전체로 이제 월드 투어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블랙핑크 또 그리고 빅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좀 트레저라든지 또 그리고 네. 베이비 몬스터 같은 새로운 이제 IP들이 실적을 빠르게 개선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어도 같이 진행 중이고 또 미니 앨범과 또 그리고 신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실적이 나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새로운 IP들이 계속해서 성과가 나와주면서 그 상태에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각자의 어떤 솔로 활동은 개별 소속사에서 하지만 결국 이제 완전체로의 활동은 계속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7월부터 또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월드 투어가 시작되면은 2분기 또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IP들이 안정적인 매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엔터주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YG 플러스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네. 동시호가에 거의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결국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BTS와 또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의 음원과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매출 성장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 한알령 해제까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더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엔터 산업의 어떤 이제 성장성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장 한알령 해제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건 저는 엔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로 이제 중국 활동과 콘서트 활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엔터 산업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직전 고점이었던 95,000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도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선방사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하나 그룹주가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하나 엔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지난번에 하나 오션의 산업은행 블록딜 소식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그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방산 쪽에 어떤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우주왕국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안티 드론의 사업도 올해 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도 안티 드론과 또 우주 항공 관련된 주말 동안의 공약도 네.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이제 드론과 우주 항공의 어떤 산업에 리딩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주력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리뷰했습니다. YG엔터와 한화 시스템 같고요. YG엔터도 뭐 실적, 네. 한알령 여기에 또 대선 수혜주도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웹툰과 범엔터도 네. 또 하나 시스템까지 봤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오늘 AI 쪽, AI 네. 솔루션으로 해서 두 종목 모두 가죠. 네. 마음 AI가 한번 달려갔잖아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갖고. 4월 초에 소개해드리고 이제 다시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제 AI 바람이 좀 불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딱 하루 지나서 지난 금요일 날 마음 AI가 이제 장 후반에 그냥 거래를 굉장히 좀 강하게 터뜨리면서 네. 거래량이 실어버렸어요. 400만 주가 이제 네.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안착시키고 이제 끝났거든요. 이유는 뭐 뻔한데 저는 일단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간의 협상이 이제 진전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저는 AI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호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요? 네. 미국과 중국이 애초에 이런 이제 무역 갈등, 관세 갈등을 이제 겪는 것 자체가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패권을 누가 이제 쥐느냐. 요 부분에서 이제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미중 간의 이제 협상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AI 산업이 이제 팽창할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좋은 자극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저는 그게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아마존, 메타,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예외 없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이제 천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 정책적인 이슈 주말 동안에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인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낙점이 좀 됐고 확정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확정이 좀 됐고 이제 양당 간의 후보가 이제 딱 옹립이 좀 됐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이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정책 수혜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AI 분야에 100조 원을 또 투자한다, 또 한국인공지능협회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정책 공약을 같이 또 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또 마음 AI가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급등을 네.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마음 AI 이제 관련 기사 보시면 마음 AI 자리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솔트룩스를 넣어도 이스소프트를 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정책적인 이슈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AI 솔루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 국내 이제 토종 생성형 AI를 이제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고 이 AI 솔루션을 로봇이라든지 국방 분야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접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어떤 기업을 집어넣어도 이런 이제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네. 보고 저는 이번 주에도 마음 AI를 중심으로 뭐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력한 좀 정책 모멘텀을 이제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 AI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도 이 기업이 가장 먼저 좀 선봉에 설 거라고 보고 목표가를 조금 올려서 25,0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가죠. 네, 요것도 네. 뭐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토모큐브 소개해드리면서 파로사이 바이오가 네. 지난 또 금요일날 상한가까지 급등을 맞죠. 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또 연결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로사이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간 이유가 이미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재료긴 한데 엔비디아가 2023년부터 바이오니모에 대한 이제 투자, AI 신약 개발 플랫폼 투자를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바이오니모 협력 이제 공급망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기업이 파로사이 바이오다. 요게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파로사이 바이오 말고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폴라리스 AI 파마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요 네. 기업은 이름에도 딱 들어가 있다시피 이미 AI 신약 개발 이제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요 기업이 지난 금요일에 또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같이 급등을 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이제 글로벌 파트너 또 커넥트 글로벌 파트너사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선정이 됐다라는 그 이유도 예. 하나 더 이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역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바닥권을 탈피를 좀 했고 오늘도 저는 약간의 뭐 장중 눌림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진영의 종목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을 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그야말로 대선 레이스는 지금부터 3주 동안이 네.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고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 AI와 관련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목표가를 다들 조금 상향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단기가 아닌 좀 중기 이상의 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가격 전략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13%가 벌써 떠가지고 네. 이러면은 좀 접근하기가 네, 지금 뭐 목표가는 네. 제가 7,000원 정도로 좀 상향 조정을 좀 해드렸고 했는데. 다만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리마켓에서 이거 급등을 할 때 절대 추격 네. 매수하지 마시고 장중에 이제 꼭 기회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AI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6,000원 예, 예. 초반에 이제 매수하고 목표가는 이제 7,000원대. 말씀해 주셨던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볼까요? 경우 요거는 네. 사실 신규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어렵죠. 이미 네.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뭐 요거는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그만큼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만 염두를 좀 하셔서 투자 대응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 또 AI에 대해서 봤습니다. AI가 뭐 자체적인 테마도 있지만 이게 대선 테마로 가면서 수급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가 무조건 실리네요. 네네. 이것도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통신주 여러분들은 잘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준호 매니저 네.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나온 게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통신주에 몰리고 있는데 그 대상이 SK텔레콤이다. 이게 맞다 틀리다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잘하는 행동이다 아니다. 차라리 LG U+로 가야 된다. 네. 준호 매니저의 조언도 좀 궁금해요. 개인들은 지금 SK텔레콤이 요때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많이 싸지기도 네. 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똑같은 어떤 이제 뭐 대규모 해킹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더욱더 이제 경고하게 하고 투자 쪽도 활발히 한다고 했을 땐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있고. 사는 게 네. 맞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은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네.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금 이제 대규모 그 유심칩의 그렇죠. 해킹 사태가 네. 원인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강력한 어떤 V자 반등의 어떤 성격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SK텔레콤이 향후에 이제 똑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양자암호 쪽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다른 쪽에 어떤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나와주기에는 어느 정도 신뢰가 다 회복된 상태에서부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사 수혜로 뭐 KT나 LG U+가 이제 네.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것도 대규모 이번에 이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유심칩이 이제 교체가 되기 전에 이미 뭐 번호 이동과 통신사 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으로 LG U+와 이제 KT가 반사 수혜를 얻는 게 맞고 그리고 결국에 또 KT와 LG U+도 지금 SK텔레콤의 어떤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똑같은 어떤 대규모 해킹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그렇죠. 개발의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반사 수혜를 당분간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LG U+와 KT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SK텔레콤이 본질적인 어떤 원인을 해결하고 또 추후의 어떤 방지책을 위해서도 뭐 양자암호나 어떤 대규모 보안 쪽에 투자가 강화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SK텔레콤과 같이 뭐 협력을 맺거나 예를 들어 양자암호 관련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을 때 거기에 포함되었던 기업이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우리로 뭐 KCS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V자 반등의 성격은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회원이 지금 SK텔레콤에 네. 올인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나 매력적이에요라고 네. 의뢰가 오면 어떡하실까요? 의뢰가 오면은 아니다. 아니다. 네, 좀 쉬어라. 왜냐면은 네. 사실상 이 신뢰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영민 매니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KT, LG U+는 너무 뻔하다. 차라리 SK텔레콤이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논리를 들어보면 근데 주가는 지금 잘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네.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네. 준호 매니저하고 좀 비슷한 의견을 네.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또 시세는 시세한테 좀 물어보는 게 물어보자. 정답이다. 네. 왜냐하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지금 중장기적인 이제 파동을 보면 SK텔레콤보다는 LG U+ 추세가 훨씬 더 좀 강력하게 네. 우상향이 좀 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T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살아있었죠, 이제 그런 KT 가. 흐름을 이제 네. 감안을 좀 하면은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KT나 LG U+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실제로 뭐 준호 매니저도 지금 방금 네.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이제 가입자 이탈이 있었고 이 신뢰를 당분간 이제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SK텔레콤은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좀 시간을 좀 변수로 이제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뭐 좀 상투적인 접근이긴 합니다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또 SK텔레콤이 있지만, 지배적인 이제 네.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놓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네. 나는 뭐 원래 SK텔레콤 배당도 열심히 좀 주니까 한 그쵸. 2년 정도 보고 네. 정기예금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금 이자보다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으니까 네.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이제 하방 리스크가 조금 이제 없다면? 제한적이다라고 본다면 배당만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투자라고 됐는데. 보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느긋하게 이제 보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SK텔레콤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단기적인 이제 시세를 본다면 LG 플러스나 KT가 조금 더 선호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들의 선택, 개인들의 SK텔레콤 매수 어떻게 성공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네, 향할까요? 오늘의 일발은 주말 동안은 이제 새로운 또 공약으로 나온 또 우주항공 또 방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은요, 세트랙 I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주로 좀 선정해 왔고 국내 유일한 민간 위성 제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형 위성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21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89억을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네. 30% 보유하고 있어서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네.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돼서 결국 세트랙 I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저기도 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블루오리진도 결국 이제 스타링크를 잡기 위해서 또 이제 민간 우주 항공 또 그리고 이제 저기도 위성 통신을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바닥에 깔려 있는 랜선은 언제든지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우주 인터넷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첨단 어떤 이제 전쟁에도 결국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책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2028년도까지 인간 없는 전쟁을 하나그룹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인 수상정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통신 그리고 통신체계 그리고 무인 전력 주의 통제안 같은 경우를 이미 선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그룹주를 필두로 이제 결국에 전쟁 그 인간 없는 전쟁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랬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I까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함정에 이어서 군용기도 한국의 동맹국들에게 지금 MRO 사업을 맡길 것이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MRO 사업이 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함정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조 정도의 시장 규모잖아요. 근데 군용기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59조 정도 그리고 2030년 기준에는 거의 68조 시장으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 조선 함정에 이어서 결국 군용기 MRO 사업까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따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재현될 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말 동안에 또 이재명 후보가 또 항공 방위 산업 또 그리고 MRO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우주 항공 또 그리고 방위 산업 관련된 방산. 공약 네.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MRO 사업을 뭐 인천과 그리고 사천을 거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이제 주도했던 리딩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한국 항공 우주보다 오히려 좀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또 스몰캡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이제 우주 항공 방위 산업으로 좋은 또 일자리를 높이고 첨단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또 정책 관련된 핵심 이슈로도 같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계열사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 위성 제조 국내 유일한 또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네. 일발은 세트랙 I입니다. 우리가 조선 MRO로 짭짤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 유지 보수 정비. 근데 맞아요. 어제 이재명 후보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항공 MRO 쪽으로 맞습니다. 조선도 했으니까 네, 군용기. 항공도 한다. 약간 이제 이런 컨셉을 잡아서 간 것 같아요. 오늘 항공이 네. 좀 돋보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동맹국들에게 이제 군용기 관련된 MRO를 맡길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육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MRO 사업을 따냈을 때 누가 따냈냐? 그럼 결국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인 세트랙 I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매수가 말씀드리면 일단 네. 전일 종가였던 48,550원을 이제 2차 매수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5% 정도 받는 그림이 네, 나와주고 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몰라요. 일단 네. 1차는 좀 소액으로 좀 들어가고 전일 종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55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8,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1,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면이 아까 네. 똑똑한 개인 얘기했잖아요. 네. 똑똑한 개인분들이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30% 갖고 있잖아요. 네. 세트랙 I를 먼저 들어간 분이 계시는데 네. 왜 그동안 못 간 거예요? 일단 이게 상대적으로 관심인가요? 맞습니다. 한화가 그렇게 가는데 에어로가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네. 아니라 이 하나 오션 또 하나 시스템, 다 하나 가는데. 엔진, 하나 그룹 주자 차원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뭐니 해도 사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명을 만약에 한화 세트럭 아이였으면은 이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이 방산 쪽 안에서도 사실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쏠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스몰캡이나 시총이 5천원 미만 기업들의 네. 어떤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라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 랠리에 또 가격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급이 결국 스몰캡 기업들까지도 확산된다고 했을 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접적인 계열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세트랙 아이도 네. 반드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트랙 I, 준호면전 한화 세트랙 I였으면 네, 훨씬 더 좋지 네, 않습니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